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페이지 125페이지 보시면 심화학습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좀 심화학습이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콘크리트 균열에 자 해서 균열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나와 있죠.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1번 콘크리트 균열이 나옵니다. 자, 콘크리트 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균열이 발생되는데요. 여러분, 콘크리트는 균열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균열이 간다고 하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하자 범위에 들어가냐면 콘크리트는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 폭이 균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하재 원인인데 자, 균열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오는데요. 자, 콘크리트 균열 폭에 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이 나와요. 결론, 얼마나 벌어진 일을 여러분 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 좀 볼까요? 기억번. 자, 하중으로 인한 균열의 최대 폭은 철근의 응력에 비례한다. 자, 균열. 최대 폭은 철근의 응력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균열이 같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무슨 의미예요? 압축에 의해서보다 잡아당기는 인장에서 더 많이 발생돼요. 여러분, 결론은 이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인장력이 커졌다는 얘기죠. 인장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철근은 응력을 받을 때 무슨 응력이에요? 인장이죠. 결론은 철근은 무조건 인장이라니까. 결론은 인장력이 커지면 어때요? 균열도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결론은 잡아당기는 힘이 많아지니까 많이 벌어진다고요. 결론은 철근의 자 응력에 비례하다는 얘기는 결론은 인장력이 크면 균열폭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철근의 인장력이 적게 받으면 그만큼 균열은 적게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례관계죠. 비례관계입니다. 자, 니은번 균열폭은 철근 지름에 비례한다. 자, 니은번에 보면 균열의 폭은 철근의 지름에 비례한다. 철근 지름에 비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철근을 큰 걸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장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mm, 하나는 13mm. 13mm 쓰는 이유가 여러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면 결론 똑같은 조건이라면 13mm 쓰는 얘기는 그만큼 인장력이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결론 큰 철근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인장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장력이 커지면 그만큼 벌어지는 힘도 분명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균열폭은 철근의 지름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죠. 자, 디귿번 균열폭은 철근 비에 균열의 폭은 철근 비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를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균열의 폭은 철근 비에 반비례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철근 비라는 것은 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어가는 비율을 철근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라는 어떤 벽체가 있고 A라는 뭐 슬라브에도 상관없어요. 슬라브라고 볼까요? 자, A는요 철근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었어. 근데 B는 제가 철근을 더 촘촘히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철근 B가 철근이 들어간 비율이 작죠?
철근 비가 작가. 얘는 철근 비가 철근이 들어간 비율이 어때요? 크다, 많다. 크다라고 할까요? 많다.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균열이 더 많이 갈까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 균열은 얘가 커진다고요. 균열은 많이 간다고. 얘가 균열이 작아지는 거죠. 왜 반비례 관계요? 여기에 작으니까 커지고, 자, 커지니까 작아지니까 반비례 관계라고요. 아셨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확인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리얼번 인장측의 철근을 잘 분배하면 균열폭을 최소로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결론은 인장력이 발생되는 곳에 인장력 부분에 철근을 배근을 하면 그만큼 인장력을 철근이 버틴다는 얘기니까 균열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자, 미음법. 자, 이형철근을 사용하면 균열폭을 최소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형철근을 쓰는 목적은요. 여러분, 부착력이에요. 인장력은 여러분 원형철근과 이형철근 같아요. 자, 그런데 이형철근을 쓰는 목적은 여러분 부착력인데 이 부착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힘을 봐도 잘 보세요. 이 표면이 여러분 매끄러우면 잘못하면 쏙 빠질 수 있죠. 조금이라도 밀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이것 때문에 어때요?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진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어떤 조그마한 이격도 없이 잘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근이 부러질 때, 아니 늘어날 때까지 또는 끊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이형철을 사용하면 그만큼 균열이 자, 허용 한도 내에서 잘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열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비읍번. 비읍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폭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의 폭은 자, 균열의 폭은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피복, 콘크리트 피복 두께, 콘크리트 피복 두께 비례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는데 피복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철근이 요만큼 들어가 있고 하나는 철근이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피복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피복 두께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여러분 B가 훨씬 피복 두께가 두꺼워져요. 자, 그런데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문제는 우리가 균열이 많이 가냐 적게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벌어지는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 그러면 이 폭은 어느 게 더 많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있죠? 왜 계곡이 깊으면 이 계곡의 폭도 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치야. 여기서 얼마 안 들어가면요. 이게 여기까지 철근이 아니면 철근까지 균열이 진행돼도 이 벌어지는 폭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이렇게 벌어지는 폭은 넓을 수밖에 없어요. 계곡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계곡.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균열이 조금 가면 이게 끝까지 많이 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요 끝까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봐요. 균열의 폭은 벌어지는 폭은 피복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벌어지는 폭은 더 많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호번에 철근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열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콘크리트 최대 인장구에서 지름이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고 이형 철근을 쓸수록 더 좋다는 얘기죠. 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세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재 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콘크리트 중성화입니다. 칠 페이지 보면 세 번째. 자, 중성화는 여러분 콘크리트가 알카리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카리성을 잃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철근에 부식이 생겨요. 철근에 부식이 발생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죠. 그러면 중성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균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콘크리트가 알카리성이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즉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판별하는 시험이 있어요. 판별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 페놀레인 용액을 갖다가 스프레이통에 집어넣고 이렇게 뿌려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색깔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리트머스 종이 있죠? 그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색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뿌려보면 색깔의 변화가 있는데, 자, 그 색깔 변화가 혹시 뭐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있어요. 홍적색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색깔 변화가 있는데 약간 불구스름하게 또는 자줏빛도 돌고 이렇게 되면요, 아직도 알카리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색깔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콘크리트 그대로 색깔이 있으면 얘는 중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중성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성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성화의 원인. 자, 중성화 원인은 여러분 요 생각이 안 나면 균열로 가면 돼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물시멘트비가 클 때, 여러분 물시멘트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도 적고 균열이 많이 가는 거죠. 균열 많이 간다고. 균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탄산가스의 농도가 클 때. 탄산가스 농도가 크다는 얘기는 공기에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환경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오염이 심하니까 자, 알카리성을 빨리빨리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시멘트 분발도가 클 때는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말이 된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입자가 작다는 얘기는 잘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자가 작으면 얘가 뭐가 잘 이루어지냐면 수화열이 커져요. 이렇게 수화열이 커지면 여러분 빨리 굳어요. 그렇죠? 빨리 굳는 거죠. 이렇게 빨리 굳으면 무조건 여러분 뭐가 생겨요? 균열이 발생돼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다 균열로 가고 있죠. 네. 네 번째, 자, 온도가 높을수록, 여러분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뜨거우니까 상대적으로 물의 증발이 빨라지면서 빨리 갈라짐이 생기는 거죠. 균열이 많이 가요. 다섯 번째, 습도가 낮아. 자, 습도가 낮아. 여러분 겨울철에 습도가 낮으면 우리 피부도 트러블 생기면서 자꾸 갈라지죠. 그래서 보습제 바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땅도 습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저수지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물이 담아있는데 물이 증발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지잖아요. 따라서 습도가 낮으면 균열이 커지는 거죠. 다음에 여섯 번째, 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 여러분 경량골재는 말 그대로 가벼운 골재예요. 이 경량골재는 가볍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주었을 때 이 콘크리트가 짝짝짝 갈라져요. 왜? 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경량골재를 사용하면 균열이 많이 갑니다. 자, 일곱 번째, 혼합 시멘트를 사용하면, 여러분 혼합 시멘트는 절대 좋은 거 없어요. 어떤 표현 중에서 혼합 시멘트를 썼다는 얘기 나오면 이거 봐라 라고 해야 돼요. 사용하면 얘는 수화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균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떤 시멘트는 한 가지 종류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원인하면 여러분 대책은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콘크리트 관련된 얘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저는 넘어갑니다. 어디래요? 철골 구조로 넘어가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133페이지 제5장 철골 구조가 있어요. 철골은 말 그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뼈대가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철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철은 불에 타는 거죠. 비내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화로 바꿀까? 극응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얘는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쓰는 거죠. 자, 건식이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기간이 공기가 단축이 되는 거죠. 자, 건식이다 보니까 또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장 제작하면 그만큼 자, 뭐도 좋아지면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품질이 좋아져. 또 공장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인력이 최소화되는 거죠. 인력이 적게 소모가 돼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장단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135페이지 보면 온도에 대한 특성이에요. 결론은 요 얘기를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135페이지 두 번째 온도에 대한 특성에서 여러분 세 번째. 자, 어떤 철에 열을 받아요. 철이 열을 받으면 보통 500에서 600도씨의 열이 전달되면 아니면 그 정도의 열을 받으면 강도가 철이 갖고 있는 강도가 보통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때부터 건물이 이제 막 무너지는 거죠.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또 900도씨가 되면 철의 강도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 좀 정리 좀 하시고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 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네 번째 강제 표시법이 나와요. 자, 강제 표시법 여러분 보면 거기 표가 나와 있죠. 강제의 재질 표시기호. 자, 우리 교재 보면 SS, 자, SM. 자, 우리 교재에 없는 얘기 하나만 더 집어넣고 여러분 SN. 제가 이걸 빼놓고 여러분 지금 만들었는데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SN. 자, 이걸 S, 스틸 스트럭처, 스틸 마린, N은 스틸 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SS는 자, 일반 구조형, 아변강제, M이 말이란 뜻인데 말이 바다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용접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용접 구조형, 아변강제. 자, 이 누란 뜻이 사실은 뭐 새롭다는 얘기 아니라 건축 구조용으로 써요. 그래서 건축 구조용, 아변강제 이렇게 여러분 해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 더 추가를 하십시오. 그 밑에 있는 뭐 SPR, SP, SR, 그 다음에 TMCP 이런 철판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우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138페이지 보시면 자, 공장에 가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철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H형과 I형광을 이용해서 어떤 뼈대를 만들어요. 이 뼈대를 공장에서 최대한대로 많이 만들고 현장에서는 크레인으로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부터 자르고 구멍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여기 볼트나 또는요 또 리벳 또는 요 용접으로 간단하게 빨리빨리 건물을 지을수록 이 공정은 쉽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 철골은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 대부분 현장에서 모든 제작이 이루어지지만 철근은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공장의 가공 순서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구멍을 뚫을 거예요. 구멍 뚫기. 자, 구멍을 뚫을 때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멍을 뚫어요.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펀치 또는 펀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드릴이죠. 자, 이걸 우리가 송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송곳 뚫기.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 구멍이 매끈하게 잘 뚫리냐면 요 드릴이 구멍이 매끈하게 잘 뚫려요. 그래서 또 여러분 펀치, 우리 종이 뚫을 때 펀치 쓰죠. 근데 이 펀치는 두께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0mm 넘어서면 절대 요거 펀치로 뚫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0mm 이하인 경우에 많이 쓴다고 나오죠. 그럼 드릴은요 10mm를 초과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드릴은 이 펀치보다 구멍이 매끈하니까 수밀성을 요구하는 곳, 수밀성 요하는 곳을, 또는요 여러분 주철 같은 경우는 펀치로 안 돼요. 그래서 주철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드릴로 구멍을 뚫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세 번째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철은 운반을 할 때 철이 녹이를 못 쓸게, 자, 기본적인 페인트를 한번 칠해 나가요. 그걸 여러분 녹막이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녹막이 페인트라고도 하는데 이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녹막이칠을 칠이 여러분 페인트입니다. 아셨죠? 이 페인트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부분. 여러분 철은 콘크리트에 매입되면 녹이 안 슬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녹막이칠을 해놓고 하면 콘크리트와 철이 그나마 접착이 잘 안 되는데 더 접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부분 녹막이 페인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조립이에요. 맞닿는 면. 자,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마주닿으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세 번째, 현장 용접하는 부분. 만약에 현장 용접을 하는 부분에서 용접을 하는 부분에 여기다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이 페인트가 용접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페인트 칠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장력 볼트. 나중에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고장력 볼트는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부딪혀서 안 미끌리게 하는 마찰, 즉 프릭션, 마찰력이 발생돼요. 결론 이 부분이 마찰이 이루어졌는데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돼요? 미끌미끌 거리는 거죠. 미끌거리면 마찰력이 안 생겨요. 따라서 고장력 볼트에 마찰되는 이 부분에서는 절대 페인트 칠하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의 밀폐된 면. 자, 이렇게 나와요.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의 밀폐된 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 좀 할까요? 어떤 형태냐? 여러분 깡통, 여러분 캔이 있죠? 깡통에 안쪽에는 페인트 칠 안 하죠? 여러분 음료수 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안쪽에 여러분 페인트 칠해졌어요? 안 칠해졌어요? 안 칠해졌다니까. 칠할 염려가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섯 번째, 초음파 탐사 검사에 영향을 주는 부위. 여러분 우리 몸에도 혹시 엑스레이 찍을 때 옷 다 벗고 찍죠? 결론은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데 거기에가 뭔가 페인트가 있으면 그 페인트 때문에 잘 투시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네 번째, 리밍. 자, 리밍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가심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가심질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셔낸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갈아낸다, 갈가낸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판을 두 개를 제가 구멍을 뚫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걸
볼트나 또는 나사못으로 조립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 구멍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뒷판과 앞판이. 이럴 때 여러분 이 구멍을 맞게끔 이 부분을 갈아버리는 거죠. 갈아내는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심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구멍의 최대 편심은 1.5mm 이하로 한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너무나 많이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멍이 이렇게 뚫렸는데 여 뒤쪽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요. 그러면 이 한도가 1.5mm 이내면 내가 갈아내면 되지만 넘어서면 이거 처음부터 구멍 잘못 뚫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철구를 접합하는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리벳, 두 번째 볼트, 세 번째 고장력 볼트.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용접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리를 꼭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여러분 리벳 나와 있죠. 리벳. 그래서 리벳의 장점, 단점 보세요. 그런데 리벳을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지금 리벳이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일반형, 즉 중분, 둥근 머리 리벳이 나오는데요. 접합인데 우리 교재 여러분 페이지 140페이지 페이지 140페이지 보면 여러분 리벳의 종류들이 나와요. 그래서 리벳의 종류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그 네 번째 리벳의 배치가 있는데 네 번째 배치, 리벳의 배치 보면 여러분 정렬 배치와 업무 배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렬 배치는 이게 시공하기가 편해요. 작업하기가 편하다고요. 그런데 업무 배치는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가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이 있으니까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보면 리벳 접합 시 사용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자, 그 용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안에 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들을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근데 저 그림이 꼭 리벳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볼트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런 철판을 가지고 요렇게 접합을 하랍니다. 문제는 이런 철판으로 이걸 접합을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덧댄판을 대는 거예요. 이런 덧댄판. 어떤 분들이 여기 되면 안 되냐고? 여기 돼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여러분 이런 노란색의 이 덧댄판을 자, 낄판 또는 덧댄판 해서 영문으로는 필러라고 표현합니다. 필러. 아셨죠? 덧댄판입니다. 이 덧댄판은 최소 두께는 6m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대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뭘 하냐면 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요. 자,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 이 판과 이 판을 서로 접합시키면 되는 거죠. 이걸 리벳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볼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명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게이지 라인은 뭐 하는 용도로 쓰냐라고 물어보면 리벳을 박는 위치가 돼요. 결론 리벳이나 볼트를 박는 위치가 요 게이지 라인인데 얘는요 최소는 2개 이상은 박아야 돼요. 한 열로 나열하는 리벳의 개수는 6개 이하로 하지만 최소는 2개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라인 사이의 간격을 이걸 게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네.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요 간격 있죠? 요 간격. 이걸 말 그대로 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치라는 표현을 써요. 피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도 말 그대로 간격, 영문으로 피치라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근데 이 간격은 자, 최소 간격과 표준 간격이 있어요. 최소 간격은 2.5D 이상.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리벳이면 리벳, 볼트면 볼트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요? 지름입니다. 그 지름의 몇 배? 2.5배. 그래서 지름 곱하기 2.5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하고 표준은 4D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저 뒤에 나오는 전부 다 지름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여러분 처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이지 라인부터 그다음에 요 끝판까지의 거리를 여기를 연단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연단거리. 이 거리가 너무 짧아서도 안 되고 너무나 길어서도 안 돼요. 만약에 짧으면 잘못하면 뚝 떨어져 나가는 거고 길면 덜썩덜썩거려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얘는 최소 연단거리와 최대 연단거리 요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최소 연단거리는 2.5D 이상, 최대의 연단거리는 자 부재 두께 12T 또는 150mm 이하로 해야 돼요.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부재의 두께예요. 부재 두께. 여기서 여기가 여러분 지금 부재 두께가 돼요. T가 돼요. 아셨죠? 자, 다음에 여러분 요 모서리 부분 있죠? 요 모서리부터 처음 시작하는 게이지 라인까지의 거리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자, 이 클리어런스를 두는 목적은요.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클리어런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너무나 딱 붙어버리면 제가 망치질한지 자 이렇게 조이는 여러분 스패너 같은 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작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쫙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림에 대입만 시킨 겁니다. 그럼 하나 더 봐요. 자, 우리 교재 맨 밑에 보면 여러분 그립이라고 자 있는데 이 그립이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접합을 할 거야. 이게 2장이든 3장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볼트나 또는 리벳으로 접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합하는 총 두께를 여러분 그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그립은 어떻게 하냐면 5D 이하로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요 이 지름이 20mm짜리야. 너 20mm는 접합을 하려면 얼마의 두께짜리 얼마 두께까지 접합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자 얘는요 20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요? 100mm까지는 접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게 그립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이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자, 결론 이것도 구멍을 뚫어야 될 거예요. 자, 이 구멍 뚫기가 있습니다. 구멍 뚫기인데 이 구멍은 그 지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리벳의 지름은 20mm를 기준합니다. 20mm. 그래서 20mm 미만일 때와 20mm 이상일 때가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너 20mm 미만일 때는 립의 지름에다가 1mm 정도를 더 뚫고 이상 넘어서면 지름에다가 자 1.5mm를 더 구멍을 뚫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이 립의 가이론들은 보통 800에서 1000도 또는 900에서 1000도 정도 굉장히 높게 온도가 올라가요. 이다 보면 쇠가 나중에 팽창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20mm짜리 구멍을 20mm 뚫어놓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더 넓게 뚫어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자 1번의 그 구멍에 따른 얘기고 두 번째 구조상 중요한 부재의 접합은 최소 2개 이상. 중요한 건 여러분 최소 몇 개 이상 하라고요? 2개 이상.
그다음에 일렬로 나열한 리벳은 최대 6개 이하로 하고, 네 번째 볼까요? 여러분, 네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리벳에 가열온도 있죠? 가열온도는 보통 800에서 1000도씨 정도. 혹시요, 900에서 1000도씨 나와도 여러분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너는 최소 온도가 또 정해져 있죠? 600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절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 600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7번에 병용접합시 응력의 부담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접합에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접합을 할 때 하나만 하면 하나가 부담을 하겠지만 최소 2개를 같이 할 때 누가 힘을 받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응력의 부담입니다. 그 힘은 누가 받냐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리벳과 고력 볼트를 하면 고장력 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받냐고 물어보면 각각 받아요. 네 건 네가 한 거. 리벳이 한 건 리벳이 받고 고력 볼트가 한 건 고력 볼트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리벳과 볼트가 나오면요, 누가 힘 받냐면 리벳만 받아요. 다음에 자, 고력 볼트와 볼트가 접합이 되어 있으면 누가 힘 받냐면 고력 볼트만 받아요. 여러분 고력 볼트를 다른 말로 고장력 볼트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 들어보면 리벳과 용접이 나와 있죠. 자, 리벳과 용접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힘 받게 되어 있냐면 용접만 받아요. 용접이 힘 받아요. 다음에 고력 볼트와 용접이 나와 있죠. 그러면 누가 힘 받으면 용접만 받아요. 자, 그런데 단 조건 하나 걸어요. 단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 또는요 조임 후에 용접을 실시하잖아요. 누가 힘 받냐면 각각 받아요. 자, 다음에 리벳, 다음에 볼트,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 같은 얘기입니다. 용접, 요 4가지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힘 받냐면 용접만 힘 받아요. 자, 이게 지금 병용접합식 응력의 분담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8번은 불량 리벳의 종류가 나요. 불량 리벳. 자, 그래서 건들거리는 거, 모양이 제 모양에 나오지 않는 거, 머리의 축이, 머리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중심이 일치하는데 요게 이렇게 옆으로 치우치면 이 머리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런 리벳은 제거를 해야 돼요. 다음에 자, 머리가 판에 밀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건들거린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두 강제 사이가 틈이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압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리벳이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볼트 접합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